최근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하면서 최전방 원톱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지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히샬리송이 너무 부진하니까 히샬리송을 빼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놓는 전략을 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보다 중앙 지역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쳤고 결정적으로 연계 플레이가 더 부드럽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히샬리송이 최전방 원톱 자리에서 너무 투박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토트넘이 최근에 어떤 전술을 쓰냐, 우독이랑 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뭐 메디슨도 있고 사르도 있으니까 중앙 지역의 선수가 일단은 많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좌우 측면을 넓게 쓰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상대팀 입장에서도 토트넘이 중앙 지역에 모여 있으니까 상대팀도 중앙 지역에 모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좌우 측면으로 전환시켜주는 패스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 지역에서만 볼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한쪽 지역에서 볼을 잡으면서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쏠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팀들도 한쪽에 쏠리죠. 그러면 여기서 반대편으로 전환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건데, 이게 당연히 중앙에 이제 메디슨이 있지만 메디슨을 제외하면 요 가운데서 방향 전환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는 케인이라는 방향 전환을 너무나 잘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방향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없는 상태죠. 특히나 히샬리송은 원래 그러한 유형의 선수가 아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앙 공격수가 어쨌든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만약에 공간을 만들어준다 라고 치면 최전방 공격수도 어쨌든 약간 한쪽 측면에 쏠려 있다가 볼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향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방향 전환이 히샬리송 쪽에서 애초에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로 이야기를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쨌든 볼을 간결하게 처리를 하면서 연계 플레이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되게 간결해졌고 볼을 받았을 때 자기가 직접 드리블 돌파를 하거나 직접 슈팅을 가져가거나 이러한 모습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 선수들한테 원터치 투터치로 패스를 주고 들어가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히샬리송도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원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흥민하고 쿨루셉스키가 움직여주면서 중앙 지역에 선수가 몰려있다가 토트넘이 일단은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측면 지역으로 보내주면서 공격이 시작되면 상대 수비가 끌려 나와요. 끌려 나오면 어쨌든 요 공간들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뭐 우도기, 메디슨, 반대편에서는 사르, 포로 이런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요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뭐 측면에 있다가 혹은 쿨루셉스키가 측면에 있다가 찔러주는 패턴도 가능하지만 중앙 지역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또 안쪽으로 들어간 선수에게 찔러줄 수 있는 패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나왔던 게 사르가 볼을 잡고 있을 때 메디슨이 침투해 들어가니까 메디슨에게 패스, 여기서 득점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의 공간이 나왔을 때 가운데 있는 선수들도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히샬리송이 그 연계 플레이가 매우 부족합니다. 기록으로만 봐도 나타나요. 히샬리송이 지난 경기에서 경기에 뛰었던 60분까지의 기록인데 히샬리송의 볼터치가 단 1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3번은 클루셉스키 다음으로 팀 내에서 가장 적은 볼터치였어요. 볼터치 횟수가 애초에 매우 적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이 나간 다음에 60분 이후부터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잖아요. 30분 동안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를 보세요. 24번의 볼터치를 했습니다. 본머스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꽤나 많이 나요. 60분 동안 히샬리송은 볼터치를 13번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60분부터 90분까지 30분 동안 24번 했습니다. 그리고 요 24번 볼터치를 한 게 전체적으로 봐도 토트넘에서 볼터치가 상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비교해봐도 히샬리송이 있을 때랑 손흥민이 있을 때랑 연계 플레이가 참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최전방 9번 공격수의 역할은 볼을 받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연계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지션으로만 봐도 히샬리송이 전방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어쨌든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측면을 벌려놨을 때 메디슨, 사르, 우도기, 포로 그리고 뭐 더하면 비수마까지 중앙 지역에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선수라면 이 선수들과 주고받는 게 돼야 되죠. 근데 이 주고받는 플레이가 히샬리송이 애초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중반에 히샬리송을 빼고 손흥민을 최전방에 두는 그러한 전술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의 원톱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히샬리송이 빠지고 페리시치가 들어가면서 최근에 이렇게 나오죠. 후반전에는 한 60분쯤이 넘어가면 손흥민 최전방, 페리시치 왼쪽, 오른쪽에 쿨루셉스키 요 3톱이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중앙 지역에서 주변에 있는 뭐 사르, 메디슨, 포로, 우도기 이런 선수들하고 연계 플레이가 돼요. 손흥민 선수의 연계 플레이 중에 가장 뛰어난 부분이 원터치로 내주는 패스가 되게 좋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양발을 쓰니까 어떤 게 장점이냐면 한쪽 측면에서 볼이 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요. 그런데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아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열어주는 패스를 원터치로 잘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도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손흥민이 약간 내려와서 받아준 다음에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으면 뛰어나가는 선수를 넓게 바라보면서 왼발로 내주는 이런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원터치 이 패스 능력이 최근 한 시즌, 두 시즌 요 사이부터 원터치 패스를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게 손흥민 선수가 3톱의 왼쪽에서 뛸 때의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때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반대편을 미리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한 명의 선수가 뛰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움직임을 보고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내주는 패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이 원터치 패스를 통해서 한 번에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이 꽤나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오른쪽으로 모우라가 돌아 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아까랑 비슷하죠.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원터치로 뛰어나가는 모우라에게 방향 전환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나가는 측면 공격수 손흥민의 원터치 패스 요 장면이 나오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또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서도 가능하지만 왼쪽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도 내려오면서 볼을 받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상황이에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왼발도 잘 쓰니까 볼을 잡는 순간적으로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볼을 잡자마자 원터치로 왼발 패스를 넣어주면서 이 패스가 또 공간을 정확하게 겨냥을 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번 경기 장면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기 시작하면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 오른쪽에서 토트넘이 풀어나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은 이후에 볼을 받자마자 왼발로 뛰어나가는 페리시치에게 찔러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패스가 왼발도 워낙에 잘 쓰다 보니까 뛰어나가는 페리시치의 바로 발 앞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도 보시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일단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페리시치가 내려오고 다시 가운데로 보내주면서 호이비에르가 올라오면서 볼을 받아줘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호이비에르가 볼을 받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최전방 원톱으로 배치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호이비에르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벤 데이비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순간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에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이 안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히샬리송보다 더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빌드업에도 관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 빌드업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해줄 수 있다는 게 몇 경기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고 최근에 토트넘의 기록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키패스 1위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도 토트넘에서 키패스 4개 1위였고
맨유전에서도 키패스 4개, 키패스 1위였어요. 2경기 연속 키패스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였는데 찬스 메이킹에도 지금 어쨌든 증명이 되어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막 좁은 공간에서의 뭐 탈압박, 볼을 받아서 소유하는 능력, 상대 수비를 등지는 능력, 이런 거에는 막 엄청난 장점이 있진 않지만 이렇게 마지막 패스를 찔러주는 거, 요런 패스는 원래 잘하는 선수였어요. 뭐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했던 선수였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을 활용할 때 득점도 자기가 마무리를 하지만 넓은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이라는 아주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팀이 슈팅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을 때 패스를 그냥 내주면서 여기서 키패스가 나올 때가 꽤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슨처럼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도 담당을 하고 볼을 끌고 올라가고 뭐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절하면서 패스를 막 주고받고 이렇게 미드필더처럼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공격 라인에서 중앙 지역에서 좌우 측면 공격수에게 패스를 뿌려주고 찬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잘 찔러주고 이렇게 마지막 파이널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히샬리송보다 더 낫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쓸진 모르겠지만 이게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현재 뛰고 있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벤투 감독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를 측면이 아니라 가운데 놓으면서 프리롤로 움직이게 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 전체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물론 이제 막 내려와서 볼을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공격 지역에서 경기장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연계 플레이도 해주고 침투도 하고 오히려 프리롤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더 잘한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히샬리송의 부진이 계속되면 손흥민 선수의 원톱 그리고 원톱에서의 프리롤 역할을 아마 맡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한 30분 정도 이 원톱 자리를 소화하고 있지만 점점 더 이 시간이 늘어나면 주된 전술이 손흥민 원톱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에 페리시치가 최근에 폼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리시치가 왼쪽, 손흥민이 중앙에 나올 때 좋았던 게 뭐냐면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잖아요. 끌려 나왔을 때 우도기가 요 공간으로 침투를 하거든요. 그때 페리시치가 우도기한테 연계 플레이를 잘해주면서 요 우도기의 움직임을 잘 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우도기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수비가 한 명 더 끌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오히려 중앙 지역에서 공간이 나요. 이게 또 손흥민 선수한테 좋은 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장면이 나오죠.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와요. 그러니까 우도기가 가운데 있다가 침투를 해 들어가죠. 그리고 침투를 해 들어가니까 페리시치가 패스를 넣어주고, 근데 패스를 넣어줄 때 당연히 본머스의 수비가 또다시 우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열리니까. 그래서 요 다음 장면을 보면 우도기가 측면을 완전히 돌파를 하니까 수비가 한 명 또 끌려 나와요. 끌려 나오면서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우도기가 돌아섰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2차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침투를 하든 다가오면서 패스를 해주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가 요 안쪽 공간을 활용해서 가까이 다가오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우도기가 본인은 패스를 한 다음에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또 원터치 패스를 내주면서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줬고요. 여기서 또 측면 공간이 무너지면서 우도기의 크로스, 클루셉스키의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득점 장면을 봐도 페리시치 왼쪽이 됐을 때, 그리고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계속해서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 또다시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연계 플레이를 해주든 아니면 득점을 하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단순하게 뭐 수비수를 끌어당기는 미끼 역할이 아니라 2차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을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나오고 페리시치가 왼쪽에 나오고 그리고 우도기가 뒤에서 있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 언더래핑이 꽤나 호흡이 잘 맞는다. 그리고 그 장면으로 일단 득점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왼쪽 페리시치, 중앙 손흥민을 지금 안 쓸 이유가 없다. 안 쓸 이유의 한 가지는 페리시치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풀타임을 뛸 체력이 좀 부족하다 라는 게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왼쪽 페리치 손흥민 원톱을 조만간은 선발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